안녕하세요. 김 대표의 비공식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상 호스트를 세팅을 하고 인증서를 설치하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호스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도메인이 없으시면 가비아라든지 카페24, 후이즈 등에서 도메인을 구입을 하셔야지 이 실습을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도메인은 1년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니까요.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 호스트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네임 서버와 DNS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임 서버는 여러분들이 구매한 도메인 있잖아요. 그 도메인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잖아요. 도메인을 구매한 사람, 이메일 정보, 등록일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구입한 사이트 있죠. 가비아, 후이즈, 카페24 등등 있을 건데 거기서 도메인을 딱 구매하시게 되면 구매한 사이트의 네임 서버가 디폴트로 세팅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비아에서 도메인을 구입한다고 하면 가비아에서 도메인을 파는 게 아니에요. 도메인 구매 대행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라는 도메인을 구매하겠다 하고 가비아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가비아는 당연히 구매 대행을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도메인을 구매를 하면서 이 도메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임 서버 개념은 그렇고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도메인을 IP로 바꿔주는 겁니다. 내가 구글닷컴이라는 도메인을 요청하잖아요. DNS한테. 그러면 구글닷컴의 IP는 1234야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IP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도메인이란 개념은 80년대 초반까지는 없었어요. 서버랑 통신하려면 전부 다 IP 주소를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IP 주소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우기가 힘들어요. 이거 너무 어렵다 외우기가. 그래서 나온 개념이 도메인이에요. 도메인은 IP를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도메인을 입력했을 때 IP로 뭔가 변환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DNS예요.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서 구글닷컴이라고 도메인을 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 구글닷컴이라는 도메인의 네임 서버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닷컴의 네임 서버는 어디야 라고 답변을 받으면 그 네임 서버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구글닷컴의 IP가 뭐야? 라고 요청을 하면 네임 서버에서 DNS를 뒤져가지고 구글닷컴의 IP는 12345678990이야 이렇게 답변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IP를 갖고 브라우저는 서버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는 응답을 해줘서 브라우저는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 웹 기반의 동작 원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도메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서버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을 치면 서버가 뭔가 응답할 수 있는 구조까지는 저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죠. 도메인이 여러 개예요. 근데 서버는 하나예요. IP도 하나예요. 여러 개의 도메인을 운영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개념이 가상 호스트라는 개념입니다. 가상 호스트는 이 앞단에 저희가 아파치 서버라고 설치한 거 기억하시죠? 그 아파치가 가상 호스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서버 앞단에 가상 호스트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닷컴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 서버로 일단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글닷컴이네 그러면 너 방은 101호야 이렇게 분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또는 네이버닷컴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네이버닷컴이네 그럼 너 방은 707호야 이런 식으로 알맞은 경로로 분기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상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고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이게 궁금하겠죠. 예를 들어서 구글닷컴이라고 쳤을 때 우리 서버로 오는 IP를 알려줘야 되죠. 그 작업을 해야 저희 서버로 올 거잖아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구입한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가비아, 카페24, 후이즈, 단네임, 아이네임즈 등등 많죠. 그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도메인별로 이 DNS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무조건 있습니다. 다만 업체마다 인터페이스는 조금 다르겠지만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한 도메인에 우리 서버로 올 수 있는 IP를 입력해 주셔야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모든 서비스를 다 보여드릴 수 없고 대표적인 예로 가비아에서 DNS를 세팅하는 것만 하나 시범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아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 마이가비아라고 있습니다. 마이가비아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우측에 DNS 관리 툴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한 도메인 목록이 나올 거고, 저는 이 CEO김 클래스라는 도메인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걸 선택을 하시고 위에 DNS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이 도메인으로 DNS 설정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항목이 안 나오는 거고,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구매한 도메인이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있을 거고,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세팅을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이 도메인만 운영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앞에 따따따를 치거나 따따따를 안 치고 들어오거나 목적지가 동일하죠. 네이버를 이렇게 들어가나 따따따 네이버닷컴 들어가나 동일한 네이버 사이트가 뜨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뜨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뜨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동일한 도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각각의 개별 도메인입니다. 그냥 도메인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쳐도 우리 서버로 들어오고, 따따따 붙이고 도메인을 쳐도 우리 서버로 들어오게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따따 타입은 A 레코드를 설정하는 거고, 앞에 따따따 붙이시고 서버 IP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TTL은 이 캐싱 관련된 건데 그냥 메인 도메인은 3600으로 하시면 돼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메인이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쳐서 들어오면 이 IP로 들어오게끔 세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따따따가 없는 거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골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P는 동일하겠죠. 그런데 이 골뱅이는 웬만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골뱅이로 설정을 해요. 일부 사이트들은 이 골뱅이가 아니고 뭐 공백인데도 있고 뭐 다른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매뉴얼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참에 레코드를 한두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워드프레스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워드프레스로 만든 사이트로 연결되게끔 세팅을 하나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홈페이지라고 하나 만들 거예요. 이거는 워드프레스가 아니고 템플릿 구해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구축한 사이트로 연결이 되게끔 나중에 시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A 레코드는 워드프레스고 IP 주소는 동일하겠죠. 레코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폼.co.kim.class.kr 치고 들어오면 이 IP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그러면 세팅이 완료된 거예요. IP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뭐가 하나 뜨죠. 이거는 저희가 아파치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루트 디렉토리에 인덱스 페이지를 하나 세팅을 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도메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따따 치고 도메인으로 쳐도 동일하게 이렇게 뜨죠. 근데 차이가 뭘까요? 도메인으로 입력을 해도 이 페이지가 떠요. 일단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DNS는 도메인이 설정된 IP 주소로 반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IP 주소가 이거잖아요. 결국 이 도메인으로 들어간다는 건 IP로 들어간다는 거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제가 좀 다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샘플로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도메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WP 여기다가 그냥 WP라고만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거는 사이트가 하나 뜨죠. 이건 제가 가상 호스트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워드프레스 템플릿으로 하나 임시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상 호스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연결하고 싶은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구매한 도메인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연결해 주셔야 돼요. 레코드를 추가해서, 만약에 따따따랑 따따따 없는 것만 딱 쓰고 싶다. 보통 서브 도메인 잘 안 쓰시니까요. 그러면 이 두 개만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도메인을 한 개로 했기 때문에 이런데, 여러분들이 도메인이 10개다 그러면 그냥 각각의 도메인에 이 작업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개념은 동일해요. 만약에 하나의 도메인에 서브 도메인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개든 100개든 다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도메인을 쳐서 들어오면 다 저희 IP로 오게끔 DNS라는 거를 바꿔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먼저 이걸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DNS까지 설정하는 법 이해가 되셨죠?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권한과 관련된 작업입니다. 권한은 이 초보분들이 하시면서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이세요. 근데 서버는 이 권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한에 따라서 해당 폴더나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잘 설정해 주셔야지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아파치 웹서버가 사용하는 그룹과
내 계정을 같은 그룹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 돼요.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put이라는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 저희 서버 IP 주소 복사해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접속을 하시면 제가 테스트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ls-al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테스트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었죠. 이 앞에 게 폴더에 대한 소유자고 뒤에 거는 폴더가 속한 그룹입니다. CO 김이라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랑 그룹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워드프레스를 실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워드프레스가 동작을 안 합니다. 따따따 데이터라는 아파치 웹서버가 소속된 계정이에요. 이 계정이 소유자랑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이 폴더를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한 계정도 아파치 웹서버가 쓰는 계정이랑 동일하게 맞춰주면 내 계정에서 생성하는 파일도 웹서버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웹서버가 생성하는 파일도 내 계정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복사하세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유저네임에는 여러분들이 생성한 계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age가 그룹에 어펜드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생성한 아이디를 따따따 데이터라는 그룹과 같이 묶어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엔터를 치시면 최초 한 번은 패스워드를 물어볼 거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저희가 만든 계정은 아파치가 사용하는 그룹과 동일한 그룹으로 묶여서 동일한 액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적용을 하시려면 설정한 다음에 로그아웃하고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적용이 됩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인을 해볼게요. put 실행하시고 오픈하시고 이 코드가 적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일은 이 경로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하는 건 CD고 이 경로가 어떤 경로죠? 아파치 웹서버가 설치가 될 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루트 디렉토리 경로예요. 맞죠? 저희는 HTML이라는 폴더 아래 프로젝트가 하나씩 생기겠죠.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폴더로 생성이 되고 프로젝트랑 연동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cd 한 칸 띄고 점점 해서 한 칸 나와 보겠습니다. 이전으로 나오면 따따따라는 폴더 안에 있고 여기서 ls를 해보면 html이라는 폴더가 있죠. ls-al을 해보면 소유자가 CEO 김 그 다음에 따따따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그룹은 이 폴더는 아파치가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폴더가 되는 겁니다. 저는 변경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 처음에 만드시면 CEO 김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내 계정 그룹은 아파치가 쓰는 그룹으로 이 폴더를 맞춰 줄 겁니다. 그 명령어가 이거예요. 붙여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저 아이디 쪽에는 여러분들이 생성한 아이디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요. chown이 이 권한을 바꿔주는 명령어고, html이라는 폴더를 소유자는 CEO김, 그룹은 따따따 데이터로 바꿔주겠다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소유자와 그룹 정보가 변경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에 저희는 소유자와 그룹이 읽기와 쓰기와 실행이 가능하게끔 폴더를 변경해 줄 거예요. 이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엔터를 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복사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명령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폴더 아래 프로젝트 폴더들을 계속 만드실 건데, 만약에 이 명령어가 없으면 폴더를 만든 다음에 그룹의 소유자를 바꿔주는 작업을 또 해야 되고, 폴더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 코드를 입력해 놓으시면 이제부터는 이 폴더 아래 만드는 폴더들은 이 부모의 그룹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별도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필요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제 HTML이라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폴더를 몇 개 있는데 테스트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만드는 폴더는 어떻게 돼야 정상이냐면, 이 명령어를 줬기 때문에 소유자는 제 계정, 그룹은 따따따 다시 데이터, 아파치가 사용하는 그룹, 이렇게 폴더의 권한이 생성이 되어야 정상이에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었고 ls-al 쳐보시면 프로젝트가 있죠. 이 폴더에
소유자는 CEO김, 그룹은 따따따 데이터라고 잘 설정이 되었죠. 이제 HTML 폴더 아래에 만드는 모든 프로젝트 폴더는 부모의 그룹을 상속받기 때문에 이 작업을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소유자랑 그룹이 세팅이 될 겁니다. 그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폴더에 대한 권한 설정은 다 완료가 된 건데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할 거예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압축을 풀고 설치를 할 건데, 설치를 한 다음에 이 폴더에 대해서는 이 명령어들을 세 가지를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워드프레스 설치할 때는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워드프레스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드프레스 안에서 테마도 설치하고 플러그인도 설치하고 뭐 파일 업로드도 하고 그런 액션들을 하는데, 그 액션들을 하는 주체가 아파치 웹서버예요. 그러니까 따따따 다시 데이터라는 계정에 소속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이런 액션들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다시 한번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로 운영하는 폴더가 되겠죠. 예시를 프로젝트 1으로 잡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1, 프로젝트 1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 코드 세 줄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권한의 문제 없이 플러그인, 언어팩, 뭐 테마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권한 작업 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보시고 코드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 폴더만 정확히 위치만 확인하셔가지고 코드만 붙여 넣기 하시면 이 권한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이것도 따따따 데이터라고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일질라나 그런 FTP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성한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소유자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시면 여러분들 계정으로 이 폴더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내 계정, 그룹은 아파치 그룹,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런 문제들까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권한 관련된 작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가상 호스트 관련된 설정입니다. 내려서 가상 호스트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저 경로로 이동하겠습니다. 한번 지워줄게요. CLEAR이라고 치면 콘솔장이 지워지고요. 엔터 치면 이 경로로 들어온 거예요. LS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없을 거예요. 000 디폴트 컴피그랑 디폴트 SSL 컴피그 파일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메인으로 연결했죠. 도메인명 컴피그 파일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SSL은 인증서입니다. 인증서 관련된 파일이 하나가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만 설정할 거고요. 인증서 관련된 거는 인증서를 설치하시면 인증서가 이 도메인을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가 구성이 돼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연결해야 될 도메인이 생겼다, 이 컴피그 파일 하나만 만드시면 돼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도 권한이 필요하고요. 나노 에디터를 쓸 거고, 어떤 파일을 만들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만들어서 이 파일은 이 도메인을 쳤을 때 가상 호스트 해주는 파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붙여넣기 해서 파일명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도메인명으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엔터. 그럼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내려보시면 가상 호스트를 설정할 수 있는 샘플 코드가 뜹니다. 복사하셔가지고 메모장에 붙여 넣으세요. 잠깐만요. 새로 할게요. 메모장에 붙여 넣으시고 이제 이 빨간 부분만 수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결할 도메인 주소. 저는 CEO김 클래스 .kr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따따따 없이 들어왔을 때 동일한 페이지로 접속하게 하고 싶으면 이런 경우에는 서버 알리아스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따따따가 없는 도메인 주소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렉토리는 이 도메인으로 치고 들어오면 어느 디렉토리로 보내줄까 이 얘기예요. 여기다가 아직 생성은 안 했지만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만들게요. 아까 이 경로가 루트라고 했는데 이 폴더 아래 이 CEO김 클래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만들고 여기 들어오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도 다 바꿔주세요. 그리고 로그 파일 같은 경우는 도메인명으로
파일명이 쌓이게끔 하는 게 좋고요.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메인 주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다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됐죠. 여기 빨간색 부분이 다 수정이 됐죠.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타나거나 이러면 연결이 안 돼요. 유심히 잘 보고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카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제가 창을 잠깐 닫았는데 나노하고 이 파일 수정하는 거죠.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이걸 복사 다시 해서 복사했어요. 마우스 우클릭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저장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컨트롤 X, Y 들어가 볼게요. 잘 써졌는지. 예, 이렇게 잘 써졌네요. 그럼 컨트롤 X 눌러서 나오고, 이것까지는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엔터 치시면 신텍스 OK라고 되어 있으면 문법적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이 파일을 만든다고 끝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가상 호스트를 활성화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저희가 CEO임이죠. 엔터를 딱 쳐주시면 지금 작성한 파일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아파치는 재시작 해주시면 반영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치를 리스타트 하는데 리스타트가 안 된다, 오류 메시지가 뜬다 그러면 이 작업을 꼭 해주세요. 그냥 한 줄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도메인 쳐서 들어오면 이 디렉토리로 오게끔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디렉토리가 아직 안 만들었죠. 그러면 이동을 해야겠죠.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지금 디렉토리가 없죠. 이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디렉토리는 mkdir 메이크 디렉토리를 할 건데 어떤 이름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CEO긴 클래스라고 있죠. 저희가 한번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기억하시겠지만 이걸로 접속을 하면 이 페이지가 떴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떴는지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여기 따따따 치고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뜨는 게 정상입니다. 인증서가 설치가 안 돼서 그렇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른 화면이에요. 왜 안 뜨냐면 정확히 따지면 이겁니다.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프로토콜은 HTTPS라는 거예요. 저희는 무조건 HTTPS로 리다이렉트 되게끔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잘 들어온 거예요. 지금 들어왔는데 인증서가 설치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뜬 겁니다. 이거를 시범적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이 앞에 샵이 주석 처리거든요. 주석 처리 하시고 아파치 리스타트해서 다시 한번 접속해 볼게요. 인증서는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 캐시 때문에 그런데 다른 브라우저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캐시가 남아 있어서 저희 한번 들어가면 보시면 뜨죠. 아까랑 다르죠. 저희가 CEO김 요 폴더를 만들어놨는데 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파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뜨는 겁니다. index.html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CEO김 라고 하고 컨트롤 X, Y 해서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잘 뜨죠? 이제 도메인으로 쳐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디렉토리로 보내는 작업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증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음 이렇게 뜨죠. 제가 이거를 HTTPS 인증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연결이 아닙니다. 이렇게 뜨죠. S를 없애면 다시 일로 뜨죠. 아까 기억하시나요? 주석 처리해 놓은 거? 그거를 다시 원복을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인증서 써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임시로 주석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하실 필요 없고요. 됐습니다. 이거 다시 아파치 리스타트 해주시면 이제 다 됐죠. 이 도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원하는 폴더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인증서를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아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워드프레스를 쳐서 들어왔을 때 워드프레스 페이지로 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wordpress.co/class.kr 쳐서 들어오면 분기를 시킬 건데, 분기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처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줄게 폴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mkdir 해서 저는 CEO 그냥 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폴더 하나가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죠? 가상 호스트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폴더 경로 이동을 하시고 LS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방금 잘 만들어 놓은 콘피그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CP를 할 건데 어떤 파일을? 이 파일을 복사할 거예요. 뭘로 복사할 거냐? CEO김 클래스라는 컴프로 복사를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잘 됐네요. 복사 안 되죠. 복사는 루트 권한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sudo라는 걸 입력을 해서 루트 권한을 잠깐 빌리면 되죠. 복사가 됐죠. 이 파일명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운영하기 편한 파일명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sudo 하고 나노 에디터를 쓸 거고 저 파일을 열어 주셔야 돼요. 이거죠. 열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연결할 도메인은 뭐죠? 이게 따따따가 아니죠. 아니고 wordpress.co-gim 클래스 .kr 치면 여기는 워드프레스를 설치해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나중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서버 알리아스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따따따가 있는 거랑 없는 거 두 개를 운영할 경우. 지금은 그냥 도메인이 하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알리아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어디로 보낼 거야 라고 디렉토리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wp-co-gim이네요, 폴더명이. 그러면 다시 이동해서 루트 디렉토리가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복사해서 이 도메인으로 들어오면 여기로 보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은 도메인별로 운영하시라고 했고요. 그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따따따 대신 뭐였죠? 도메인 주소가 워드프레스. 그 다음에 여기도 워드프레스. 네이버 같은 경우 블로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컨트롤 X 누르고 Y.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가상호스트 설정하면 신텍스 오류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설정 파일을 활성화 시켜주는 작업. co-gim 이 파일이었죠? 활성화 됐습니다. 활성화한 다음에 아파치 재시작 됐죠? 그러면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이거였죠? 엔터 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우리가 SSL 인증서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설정 파일을 잠깐 주석 처리하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거까지는 안 할게요. 어쨌든 연결이 잘 된 겁니다. 이제 인증서만 설치하면 다 돼요. 이 개념 이해되셨죠? 프로젝트가 하나 생기면 폴더 하나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아파치 가상호스트 설정하시고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인증서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인증서는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카피하시고 우클릭해서 엔터 치시면 업데이트 할 항목이 있는지 스캔을 하고요. 그다음 이겁니다. 저희가 썰봇이라는 인증서를 설치를 할 건데 코드를 카피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뭐 이메일 주소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그건 이메일 주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설치가 되셨으면 이거는 인증서 설치할 때 최초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이제 도메인이 추가될 때마다 하는 거는 이 작업입니다. 인증서는 두 개의 예가 있는데 저희는 이 도메인이 있고, 지금 세팅할게. 이 도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도메인 있죠. 이 도메인이랑 이 도메인은 목적지가 동일해요. 이걸 쳐도 A라는 사이트가 나올 거고 이걸 쳐도 A라는 사이트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9번을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는 따따따 없는 거 넣을게요.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따따따 있는 도메인을 넣으세요. 카피해서 도메인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고 엔터. 그러면 설치가 될 거예요. 막 조금 기다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잘 설치가 됐죠. 한번 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도메인은 이 가상호스트 파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는 없었던 게 하나가 생겼어요. le-ssl. 이 도메인으로 인증서를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인증서 프로그램에서 하나가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도메인 하나당 파일이 2개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도메인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거 떴었죠. 이거만 떴었죠. 그리고 안전하지 않음 이렇게 떴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죠? 새로 고침하면 여기 보시면 사이트 안전합니다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것도 지금 안 되죠. 인증서가 설치 안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2번씩 보여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씩 보여드리는 거고, 인증서를 설치하는 거는 이거죠. 이 도메인에 인증서를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따따따 있는 거 없는 거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를 입력했는데 지금은 하나만 입력하시면 되죠. 이거 카피 하셔가지고 마우스 우클릭 하고 엔터 이렇게 치시면 인증서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되면 저희는 이제 2개의 사이트를 연동한 거예요. 개념적으로 다 됐네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는 인증서 설치 안 되었기 때문에 주소로 들어가면 이렇게 떴는데 제가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안 뜨네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 안 뜨는지. 이거는 이거였죠, 폴더가. 그러면 네, 일로 들어가서 LS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뜨는 거죠. 그러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샘플로. 이거는 이 도메인이죠. 네, 이 도메인을
입력을 하고 컨트롤 X 누르고 나와 보겠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 제가 입력한 게 뜨죠. 좀 심심하니까 그냥 HTML로 한번 간단한 인덱스 페이지 하나 만들어 해보고 수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 파일이었죠. 한 줄 지우는 건 컨트롤 K고요. 지웠고 간단하게 만들었고 붙여넣기 해서 컨트롤 X, Y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보시면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왜 만들어서 보여줬냐면 이제 이 폴더 안에다가 만약에 워드프레스다 그러면 워드프레스 설치하시면 워드프레스가 뜰 거고 그냥 다른 작업을 했으면 다른 작업의 파일이 뜰 겁니다. 그런 구조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도메인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N개의 도메인을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숙지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무슨 작업이 남았냐면 인증서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인증서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호스팅 같은 데 가입을 하시면 요금제에 따라서 되게 저렴한 요금제를 쓰시면 인증서가 유료입니다. 뭐 1년에 막 10만원 하는 데도 있고 몇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료 서비스예요. 저희는 이거를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죠 더. 근데 인증서는 90일마다 갱신해줘야 되고 도메인이 한두 개 있으면 가능하지만 관리하는 도메인이 이게 3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있으시면 일일이 갱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돌릴 거예요. 매주 월요일 새벽 3시마다 인증서를 갱신을 할 거예요.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0일 이내로 남은 인증서만 갱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는 매주 월요일 새벽 3시에 인증서를 갱신하고 앞바치를 리스타트 해주겠다. 이런 배치 작업을 심어 놓는 겁니다. 이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마우스 우클릭 엔터 하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1, 2, 3, 4 중에 고르라고. 저희는 나노 에디터가 편하죠. 계속 이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을 입력하고 엔터.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실 거예요. 이걸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저장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컨트롤 X, Y 엔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대로 써졌는지. 네, 하나의 배치 작업이 등록이 된 겁니다. 이 작업까지 하면 인증서 관련된 작업은 다 된 겁니다. 하나 더 작업해 주시면 좋은 게 저희가 이제 벌처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다 보면 서버를 제공해주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DNS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요. 그게 만약에 DNS가 죽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동화 프로그램 같은 걸 돌린다 그러면 DNS가 가끔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화 배치를 돌려놨는데 그런 게 안 돌아가요. 그런 걸 대비해서 구글 DNS로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이게 안정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거의 죽을 일이 없어요. 이거를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되어 있죠. 리졸브 밑에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이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저장해서 나오시면 돼요. 변경된 파일을 실행하는 코드를 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 호스트 작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부수적인 건데 서버라는 걸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클라이언트들도 있을 겁니다. 서버는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서버를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서버를 모니터링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타임 로봇이라는 서비스고 IP 몇 개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이트 접속하셔서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모니터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뉴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희 IP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IP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IP 주소를 넣고 크리에이트 클릭을 하면 이 IP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죽으면 저한테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느냐? 앱을 하나 설치하시면 돼요.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업타임 로봇이라고 검색하시면 앱이 하나가 뜰 거예요. 앱을 하나 설치해 놓으시면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서버가 죽으면 바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고 저희가 이제 후속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전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가상 호스트로 연결된 하나의 도메인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무료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